일거스 AI 교수학습 모델 세션 세 번째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수업 설계와 관련된 내용과 또 관련 교수 전략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수업 시나리오 개발을 하는데 이 AI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상의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일거스 AI 취지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페르소나를 만든다 이 말은 어, 선생님의 특성이라든가 학생들의 특성 그리고 수업 설계의 구성 요소들에 관련된 정보를 AI에 입력함으로써 어떠한 수업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차시별 수업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아 보면 뭐 막연히 이제 아니 상상을 통해서 또는 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수업 설계의 내용들을 또 만들 수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예, 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시나리오나 하나의 예시가 이렇게 AI를 통해서 제시가 되었을 때 좀 더 포괄적인 또는 보다 포용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수업 설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AI를 기반한 수업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AI에게 명령을 입력하는 것. 이 프롬프트에 있어서 어떤 구성 요소들을 고려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페르소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이죠. 페르소나. 그래서 학습자와 교수자 및 또 관련 뭐 학습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수자끼리의 협업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고요. 일단 학습자와 교수자의 핵심 정보를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주제는 뭘로 할 건지 대략적으로 좀 잡고 아니면 특정 학년이나 학급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환경과 상황입니다. 환경은 수업을 함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들죠. 학생 몇 명이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학습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학생의 또 다양한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이 환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상황은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학생들과 관련된 일반 또는 특수한 상황들에 관련해서 학생들의 어떤, 우리 반 아이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 중에 지금 특별히 관심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I가 이 활용하는 학습 영역은 계속 반복해서 모든 강의에서 반복해서 강조했듯이 인지 영역, 사회 정서 영역, 행동 영역으로 나누어서 어떤 변화가 있기를 이 수업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지를 좀 밝히면 좋겠습니다. 인지, 사회 정서, 행동 영역으로 구분해 놔야 나중에 우리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로 성취 기준 만드는데, 그 다음에 루브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 입력의 구성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프롬프트 내용에서 이런 입력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프롬프팅을 우리가 또 할 텐데, 이거 예시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은 공감 지도 부분하고 교수 전략, 그 다음에 교육 과정 구성 요소에 따라, 요거는 이 내용을 요청하는 겁니다. 프롬프트 AI에게. 그 시나리오를 공감 지도 1, 2에 맞게 작성해줘.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공감 지도는 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이거를 예측하기가 하거나 상상해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이 또는 학생이 말한 것, 느낀 것, 행동한 것, 생각한 것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다를 수 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좀 모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참여를 한다, 어떤 것에 관여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네 개의 심리, 이 정신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 영역에 이것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느낀 것에 기반해서 뭔가 판단해버리고 그 판단한 것을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한 것, 느낀 것, 그 다음에 행동한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좀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업 활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또는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반면에 예상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또는 원하는 결과와 관련되어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이런 장애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롬프트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공감지도 1에 맞게 말한 것, 느낀 것, 행동하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특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수업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해줘 식의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 전략은 이거는 선생님께서 특별히 이제 원하시는 교수 전략이 있을 경우가 있죠. 아니면 내가 더 익숙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학생들에게는 이런 교수 전략이 잘 먹힌다라고 하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나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서 뭔가 새롭게 해봐야 되는 교수 전략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플립드 러닝 같은 경우라든가 협업학습은 뭐 경험이 많으실 테고, 그 다음에 비판적 성찰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수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예시로 되어 있는 거여서, 이 수업 시나리오고, 3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설계해 주는데, 요때는 비판적 성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좀,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교수 전략을 적용해줘. 라는 식의 프롬프트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 구성이나 시나리오 구성뿐만 아니라 사시의 예시를 이제 AI가 만들어 줄 텐데, 그때 그 시나리오 이상의 우리가 수업 지도안을 만들기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구성 요소 위에 공감 지도의 내용과 교수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3차 시로 수업을 예시를 만들 건데, 그때 구성 요소 다섯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줘라고 명령어를 줄 수 있겠죠.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학습 목표, 평가 기준, 학습 내용, 교수 전략, 학습 경험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많은 문헌에서 이미 다룬 거고요. 특히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습 경험은 이제 그 교육과정 구성 요소, 커리큘럼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문헌도 많고요. 포함하는 문헌도 있는데 오늘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21세기 들어서서 2000년 이후에 나온 교육과정에 관련된 논문들을 보시면 구성 요소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 전 20세기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헌들은 학습 경험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서서 우리가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교육에 통합이 되면서 학습 경험, 그러니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학습 경험이라는 개념들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학습 경험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작한다? 예. 아니면은 조율한다. 아니면은 뭐 다양한 기능들을 배치한다. 이런 것 가운데 그 의도가 학습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습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21세기 들어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I 프롬프팅 할 때의 구성 요소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시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세 가지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첫 번째 예시 설명에서 좀 길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간략하게 설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구성 요소나 프롬프팅 전략들을 그대로 집어넣는 것에 대한 입력하는 것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보죠. 예시 하나는 사회정서 학습을 우리가 일거스 AI 모델에서 첫 번째 학습 모델이죠. 사회정서 학습 이 모델을 가져다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뭔가 수업 예시를 좀 작성해 본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구성 요소 보시면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기 위한 뭐 유치원 교육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페르소나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정보, 이름은 여기는 다 예시는 다 영어 이름으로 썼어요. 한국 이름으로 쓰면 또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서 영어로 써도 선입견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자유롭죠. 그레이스라는 30대 여자 교사가 있고 놀이 중심의 교육에 뭐랄까 이해가 깊다 또는 놀이 교육 중심에 익숙하다 한 5년 차 정도 됐다. 이 정도 정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에게 입력할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학생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이제 대표성을 띠는 거죠. 제이크라는 5세 남아가 있고 좀 수성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놀이 중심 수업에 대한 경험을 뭐 갖고 있다 정도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환경 1, 2, 3도 요거는 하여튼 선생님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요런 나에 대해서 또는 다른 선생님에 대해서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학생이 가장 표본이 되는 그런 학생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이제 상황을 좀 구분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모두 꼭 환경 3개를 넣어야 된다. 4개, 5개 넣으셔도 되고요. 한두 개만 넣으셔도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는데, 환경 일은 가능하면 이제 그 반 전체에 대한 구성을 뭐 10명의 4, 5세 아동으로 되어 있고, 6명은 여아고, 4명은 남아다. 뭐 이런 정도의 정보.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수업 환경이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또는 뭐 활동 중심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호하는 자료 내용을 좀 넣으시면 되고, 환경 3에서는 이제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 한 3명, 내가 파악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성향들이죠. 그 다음에 얌전한 학생이 한 또 3명, 뭐 정서 행동 장애가 좀 갖고 있는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고,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친구가 2명이 있다.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 다른 거겠지만, 환경마다. 그다음에 상황으로 넘어오면 이제 요거는 특별하게 좀 도전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이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상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이크가 톰이 느리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수업의 일종의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파악을 통해서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구성했을 때 제이크와 톰 둘다 좋은 경험 또는 긍정적인 경험, 수업 경험을 할까, 학습 경험을 할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상황 2에서는 제이크의 부모는 제이크가 좀 더 활발한 아이이길 바란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바램 같은 것도 알고 있다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미술 학원을 다니거나 영어 교습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전 정보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인지, 사회, 정서, 행동 영역에서 이제 선생님으로서 내가 이 수업에서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이거는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프롬프팅에서 그 학습 교육 과정 구성 요소에 맞게 수업 예시를 들어줘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릴 거기 때문에 예, 굳이 여기서 만약에 없다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거스 AI 수업을 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전인 교육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국가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3차원에 맞게 또 전인 교육 한다는 건 그 내용 체계 3차원에 맞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인지, 사회, 정서, 행동 영역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걸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좋겠고, 이 예를 들면 사회정서 차원에서는 친구들을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행동 영역에서는 좀 수업에 아이들이 좀 집중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거침없이 질문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직접 아이들이 AI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AI를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설계할 때 AI를 활용해 가지고 설계하는 방법이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AI를 하나의 세 번째의 제3의 학생으로 놓고 아이들한테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AI가 우리 수업에 참여할 거야. 근데 그 대화에 대한 권한은 선생님에게만 있는 거죠. 선생님에게 AI 이런 거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AI 포지셔닝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예시를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에다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위에서 시나리오 그 개발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우리 구성 요소들을 다 정리를 해서 했고, 그거를 문서로 만들어서 그냥 AI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도 돼요. 아니면 그 문서 자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AI에게 하셔도 되고,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위 첨부한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기대 AI 포지셔닝에 따른 200단어 이내의 이야기 형식으로 수업 시나리오를 설계해줘. 그리고 수업 상황에서 그레이스와 제이크가 말한 것, 느낀 것, 행동한 것, 생각한 것, 아까 공감 지도의 4가지 요소요. 중 2가지 이상에 대한 진술, 그러니까 직접 말한 것, 행동한 것에 대한 어떤 묘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작성을 해줘. 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지도 2번째에서는 그 어떤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함에 있어서 드러나는 어떤 방해 요소가 또 무엇인지, 도전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위 수업에서 그레이스가 직면할 도전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이나 방향을 좀 제시해줘.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 써놓은 거, 이 템플릿을 가지고 핵심 내용들만 좀 바꾸셔가지고 AI에 그냥 올리셔도 요구하는 수업 시나리오와 그 차시별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 해보니까. 교수 전략에서는 그레이스가 적용할 수 있는 변혁적 페다고지 전략을 좀 선정해주고, 이거는 이제 페다고지 전략을 뭘 할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알고 있다면 이러한 페다고지 전략을 기본으로 해서 작성해줘. 이렇게 되겠죠. 이에 맞게 AI 활용 전략을 포함해서 스토리를 좀 다시 작성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 반드시 반영해줘. 그래서 학습 목표, 교육과정 구성 요소,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평가 기준, 교수 전략, 학습 경험. 이렇게 해서 3차 시로 수업을 설계해줘. 뭐 5차 시로 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롬프트가 맞췄다. 프롬프트를 위한 프롬프트 설계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AI에게 입력하고 뭔가 답을 얻는 거를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체를 설계해가지고 집어넣는 것, 또는 AI가 독립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프롬프트를 우리 요즘은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다른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AI가 독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 시대이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제 단순 입력에 그쳤다면 또는 정보를 제공해서 AI를 트레이닝 시키는 방식으로 했다면,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우리 입력자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테크놀로지컬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업 체계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를 아예 설계해가지고 AI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요걸 AI에 집어넣으면 이건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AI가 이런 식의 결과를 줍니다. 이거 다 읽어보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이거는 천천히 비디오 정지하시고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할 것 같은 것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보면 수동적이었던 제이크가 자신의 우월감을 배려로 전환하도록 AI가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했다. 수업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AI의 음성인식 도구를 켜서 제이크가 말할 수 있도록 해서 톰에게 짜증을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공감 지도에 말하기, 생각하기, 뭐 이런 내용들을 실제 진술한 것들도 포함해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이크, AI는 톰의 말을 끝까지 기다려준단다. 그러니까 AI가 톰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제이크가 자기를 좀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이렇게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AI처럼 친구의 생각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다림의 리더십을 발휘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생생한 아이디어들을.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 프롬프트라고 하기도 하고, 롤이라고 이렇게 어떤 역할, 특정 역할을 줘서 AI가 뭔가를 하게 하는 이런 프롬프팅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혁적 페다고지 기반에서 AI 활용 전략을 알려달라고 하면, 이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알려달라고 이미 했죠. 예, 이미 앞부분에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또 제시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겠죠.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또 AI에게, 이 다양한 목소리를 가시화시키는 전략이 마음에 드는데, 이런 수업 상황에서, 또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또는 필요한 매뉴얼이 있다. 어떤 기기를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은지까지도 다 AI에게 요청하실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메타인지적 성찰 보조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협업적 문제 해결 도구로서의 어떤 방법들도 우리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 2에 보면 이제 차시 수업 설계예요. 3차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부터 합니다. 교수 전략은 변혁적 페다고지이고 AI 비계 설계를 한다. 스카폴딩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고요. 요걸 정리한 다음에 다시 또 AI에게 그렇다면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루브릭을 만들어줘. 이렇게 또 가능하겠죠. 자, 일단은 이제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구체화시키는 차원에서 AI 프롬프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3차시 수업 활동 내용 보시면은 1차시 제목부터 나오죠.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는 이미지. 2차시에서는 기다림을 배우는 AI 번역기. 3차시에서는 다름이 모여서 완성되는 우리의 교실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인지, 사회, 정서, 행동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정리되어 있어요. 한 차시 내에 인지, 사회, 정서, 행동 영역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예, 이거는 AI가 갖는 한계죠. AI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1차시는 인지, 2차시는 사회정서, 3차시는 행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거를 이제 이 세 가지를 결합시켜가지고 각 차시를 구성해줘 라고 해서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시나리오와 수업 설계 예시를 쭉 검토를 하시고 어떤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고쳐야 되는지를 알려주면 AI가 당연히 거기에 맞게 결과물을 내줄 거예요. 어떻게 도움이 되시나요? 예, 저는 도움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특히 이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그 다음에 새롭게 맡게 되는 과목을 할 때에, 이런 식으로 좀 차시를 구성하거나 또는 한 학기 전체에 대한 수업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식의 접근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예시는 좀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예시에서 좀 자세히 봤으니. 요거는 이제 중학교 예시로 했고요. 수학 삼각함수이고, 40대의 남자 교사 앤디이고요. 시각화를 통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 대한 경력이 있으시고요. 15년 차 되시고요. 비슷하죠, 지금? 예, 내용만 바꾸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15세 남자아이, 노화가 좀 있는데, 추상적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상, 추상적 사고를 해야 특히 삼각함수 같은 좀 복잡한 수학 그 뭐라고 하죠?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이 반에 좀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1에서 보면 24명의 학생이 있고요. 13명이 수학에 흥미가 없다. 이런 경우인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특성을 보면 시청각 자료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 한 3명 정도 있고, 얌전한 학생이 한 3명 있고, 행동정서 장애가 한 2명 있고, 이주 배경 학생 2명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뭐 없는 경우는 안 넣으시면 되죠. 이주 배경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안 넣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상황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했죠. 수학 시간에 장난을 치거나 딴짓을 함,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음, 그다음에 1학년 때 수학학원에 잠시 다닌 적은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인지, 사회, 정서, 행동 영역에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좀 프롬프트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 정보를 이제 AI에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하시는 거죠. 자, 위에 올렸는데, 이 첨부한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기대 AI 포지셔닝에 따른 위에서 입력한 200단어 정도 이야기 형식으로 시나리오 만들어주고, 역시 그 노아가 말한 거, 느낀 거, 행동한 거, 생각한 것 중에 2가지 이상에 관한 진술을 포함해서 작성해줘. 그 다음에 공감지도 2에서는 도전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좋은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줘. 그 다음에 교수 전략에서는 앤디가 적용할 수 있는 변혁적 페다고지 전략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에 맞게 AI 활용 전략을 포함해서 스토리를 다시 작성해줘.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구성 요소에 맞게 3차시로 구성해줘.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프롬프팅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팅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구성 요소에 맞게 이 프롬프팅에 따라서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수업 시나리오 보시면 15년 차 교사 앤디는 수학 지식이 소유의 전유물이 아닌 교실 내의 모든 학생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변학적 페다고지를 실천하고자 한다.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렇게 글로 딱 이렇게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습 경험이 부족해 소외된 노아와 한국어 미숙한 미주외의 학생들 사이에 벽을 허물기 위해서 AI 사운드 시각화 프로젝트를 도입했다라고 하면서 이 시나리오 내에서 이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진술을 해주고 있죠. 노아야, 이 함수 곡선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단다라고 하면서 동기부여부터 시작합니다. 또는 여기서는 이제 지식의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죠. 여러 학생들이 서로 다른 배경이 있지만 여러 학생들이 공동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변혁적 페다고지에 대한 전략 제시는 AI가 제시한 내용을 보시면은 지식의 민주화, 그다음에 비판적 실천을 위한 AI 비계라고 하면서 또 상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존에 수업 설계했을 때보다 훨씬 생생하게 우리가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선입견도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교사된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수업을 구성할 때 어떤 전략을 어떻게 언제 사용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어서 수업 설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너무 작은 글씨로 써 있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구성 요소에 맞게 요청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시에 걸쳐서 1차 시에는 인지탐구에서 추상을 구체로 바꾸는 AI의 마법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제시했고요. 2차 시에서는 AI와 함께 장벽 없는 수학교실이라고 했고, 3차 시에서는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하는 삼각함수의 영상 제작, 이거 못하네요. 영상 제작이 지금 3차 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수학을 이제 삼각함수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파악이 되셨다면 앞에 한 3차시 정도는 이런 식으로 일거스 AI 형태의 모델로 수업을 아예 진행해 버리시면 그래도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럼 이번에 한번 삼각함수를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한번 배워볼까?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2차시로 줄여서 하셔도 되고요. 이런 어떤 기능적인 쪽에서 AI와 우리가 교사로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좀 더 간략하게 볼게요. 요거는 이제 역시 예상하셨던 대로 고등학교예요. 진로와 좀 연관을 시키면 좋겠고요. 페르소나가 첫 번째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 여기는 선생님의 협업 티칭 상황이에요. 교수자의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어서 그럼 내가 그 협업 티칭, 코 티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을 준비할까, 그죠?
예, 그런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AI로부터 얻어내는 거죠. 환경 요소는 이제 학교가 지금 저소득 지역 내 학교이고 진로 교육에 대한 학교의 지원을 특별히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AI를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 뭐 최근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초등학생들도 쉬는 시간에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다 AI 가지고 채팅하고 장난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대학생들도 뭐 다 AI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교육 상황 보시면 수잔나 앤서니는 서로 교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코티칭을 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잘 모른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앤서니는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했다고 믿고 있어요. 얘네들이 준비가 기초가 없어서 가르치는 게 별로 아예 수학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수잔나는 선배 교사인 앤소니와 코티칭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고 AI가 그러면 여기에 맞는 수업 설계가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기초 문해력과 수료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팀으로서 수업한 경험도 없고 질문도 잘 하지 않는다라는 특성들을 짚고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프롬프팅을 할 거예요. 앞에서 제시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여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수업 상황에서 수잔나와 앤소니가 말한 것, 느낀 것.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진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잔나 선생님이 직면할 도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을좀 작성하는 것을 요청한 것이고 그다음에 교수 전략 보시면은 수잔나가 적용할 수 있는 변칙 페다고지 전략 AI 활용 전략 요청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구성 요소 5가지에 맞춰서 3차 시로 코티칭 수업 설계해줘 이렇게 된 거죠. 결과 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이런 재밌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수업 중에 침묵이 이어지자 수잔나는 우리들의 침묵은 몰라서가 아니라 질문할 도구가 없기 때문이야. AI에게 너희들의 꿈을 가장 쉬운 언어로 설명해 달라고 해볼래?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뭔가 준비해서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어떻게 하지? 예, 이런 상황들 경험해 보셨죠? 또는 거꾸로, 나는 좀 강의 중심의 수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 반에서 아이들이 막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 예, 이렇게 거꾸로도 할 수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아시죠? 재미나의 챗GPT, 요 쓰셨으면, 선택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죠, AI에게. 전체 다 하면서 또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되죠. 그다음에 변형적 페다고지 영역에 대한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AI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지적 문해력 보조, 협업 및 사회 정서의 중재, 그다음에 비판적 질문 생성기. 그리고 마지막에 수업 설계를 할 때 구성 요소에 맞게 정의해 줬고요. 3차 시로 구성해서 AI가 들려주는 나의 가능성, 숫자로 그려보는 꿈의 궤적, 우리가 함께 만드는 내일의 지도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제시하고 있고 상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당연히. 예, 차시의 구성 요소들과 내가 기대하는 뭐 도입부에 대한 내용과 도입부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방식,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분임 토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선생님 코티칭을 하는 교사로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터벤션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 있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최종 판단은 이제 우리가 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 구성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수업을 실행해 볼 수 있겠어요. 예, 마무리 해보죠. 자, 구성 요소는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고 AI 프롬프팅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I에게 사전에 내가 제공할 정보를 뭘지를 정하면 돼요. 더 많은 정보를 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내겠죠. 기본 정보는 이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설정하시면 AI가 할 때 구체적으로 그 학생의 입장에서 이 수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를 한 2명, 3명 정도 넣어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업 주제나 영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정을 요청을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의 특성이나 과목 이런 단원을 할 건데 그렇다면 어떤 주제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 도입부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 있겠죠. 환경 상황 설정하시고 AI 활용 학습 영역들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AI가 인지 능력 또는 도구적으로만 쓰이지 않고 사회정서 행동 영역에도 활용되어서 전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프롬프팅은 공감지도 1, 2, 그 다음에 교수 전략, 교육과정 구성 요소에 맞게 프롬프팅을 우리가 입력을 해서 요청을 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예시처럼 그런 상세한 생동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질문 있거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코멘트 좀 하실 게 있거나 걱정이 되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